안녕하세요. 윤선입니다. 이번 영상은 비움이 처음이시거나 또는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될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매일 비움 일기 때 제작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내가 왜 비움을 시작했을까 그 마음부터 떠올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왜 비움 프로젝트에 들어왔을까? 나는 왜 비워야 할까? 나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은가? 그런 것들을 떠올렸을 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오늘도 정리해야 되고 내일도 정리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정리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좀 바꿔보고 싶다. 정리 리바운드를 좀 극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정리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있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을지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은데 좋은 책 중에 하나가 그 곤도마리에라는 일본의 유명한 정리 컨설턴트가 있어요. 그분이 쓰신 정리의 힘이라는 책. 이 책이 정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꾼다. 저는 정리한 지 비운 지 1년 됐는데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이 지금 무엇인지 조금은 깨닫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이 정리하는 습관이 마음가짐의 90%를 차지한다. 결국 정리, 비움이 내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비우면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한 번 정리하면 절대 다시 어지럽혀지지 않는 정리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일단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버리기를 철저히 하라라고 합니다. 버린다 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처음에 저는 버린다라고 했을 때 굉장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물건을 제가 버리려고 딱 갖고 와서 마주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낭비하는 것 같은, 뭔가 지구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은, 언젠가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들다 보면 결국 정리를 못한 채, 비우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버리기를 철저히 하라.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해방되거나 그 물건을 더 존중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책에서는 한술 더 떠서 더 나아가서 한 번에 단기간에 완벽하게 정리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하루에 뭐 정말 일을 안 하거나 뭐 아이가 없거나 정말 정리를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정말 하루에 좀 짬을 내서 10분, 20분 이 시간 안에 비움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뭔가 거대한 목표를 잡아버리거나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선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씩 꾸준히 하면서 비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물건에도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밑에 나온 이미지는 그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김승호 회장님은 돈도 인격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귀하고 존중하는 사람에게 또 돈이 따른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물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건도 우리가 처음 샀을 때, 만났을 때 그 마음, 그리고 이 물건을 사용했을 때 또 그런 경험과 추억들이 또 쌓여 있잖아요. 그 물건을 보면. 그리고 물건이 다 쓰였을 때 이제 생명을 다한 거죠. 그런 물건들을 수납장, 그 어두운 수납장 안쪽에 한 켠에 그냥 켜켜이 이걸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보내줄 때 또 보내주는 것이 또 물건에 대한 예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비우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버리는 것이 그냥 비단 그냥 그 물건을 그냥 떠나보내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물건이 다 쓰였기 때문에 내가 이 물건을 사용한 사람으로서
물건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물건을 존중하는 태도로 또 비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 이 책에서는 설렘이 느껴지지 않으면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설렘의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죠. 물건을 보고 와 진짜 내가 너무 좋다 설렌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렘의 기준을 다시 바꿔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현재 나에게 필요한 물건, 그러니까 현재 내가 자주 쓰는 물건, 현재 나를 대변하는 물건이다 라는 생각으로 비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니까 뭐 1년 전에 펴보지 않은 책들, 이런 책들은 제 기준에선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거나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 책이기 때문에 크게 설렘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기준이 어렵다면은 1년이라는 기준을 두고 1년 동안 내가 이 물건을 한 번이라도 썼는가,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는가 이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렘이 느껴지지 않으면 버려라. 근데 저희가 이 기준으로 만약에 물건을 비우고 이런 기준으로 공간을 채워나간다면 이 공간은 내가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물건으로만 채워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물건의 자리를 정하는 것인데요. 비우고 나면 이제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자리를 못 찾았던 그런 물건들을 정하셔서 정리를 하기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정할 때 다시는 바꾸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바꿀수록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분산 수납하지 말 것. 우리 집안에 보면 물건들이 똑같은 물건인데 굉장히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펜이 서재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주방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아이 방에도 있고요. 또는 홈토크기가 뭐 내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뭔가 물건을 쓰고 정리를 할 때 이 물건을 그럼 또 어디다 갖다 놓을 것인가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에너지 소모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한 곳에만 놓는다면 내가 그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도 그곳에 가서 쓰고 다시 갖다 놓을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이 물건이 어디 있냐고 묻지 않아도 그 물건의 자리가 정확하게 있고 공유가 된다면 서로 더 편한 상황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우실 때는 분산 수납하지 말고 자리를 한번 정해보자라는 마음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정리법이 있어요. 저도 정리가 이렇게 좀 약간 재밌어지면서 정리 수납 컨설턴트 자격증 공부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좀 모범답안 정리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편한 동선으로 정리해야 저는 내가 더 정리하기 편하고 다시 정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물건을 사용하면 바로바로 제자리에 두는 습관. 이것까지 완벽하게 하시면 정말 정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제 물건은 제자리에 두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이 물건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 물건은 한바탕 놀고 아이가 자고 난 뒤에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저는 새벽에 이제 제 시간을 보내고 약간 텀이 생길 때 그때 정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몰아서 좀 정리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는 물건을 버릴지 남길지 결정하고요. 두 번째는 물건의 자리를 정하는 것. 이것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운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가짐이 90%예요. 이 비우지 못하는 건 내 마음과 분명히 연관이 있거든요. 이 마음에서 뭔가 아깝고 뭔가 쓰일 것 같고 뭐 그런 마음, 추억 이런 것들이 같이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과 이 물건을 분리할 수 있어야지. 그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그 투자자분께서 저에게 해주신 조언 중에 하나가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비움도 결국에는 그런 마음을, 내 마음부터 뭔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비울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의사결정 그 과정 자체가 내 마음을 비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통해 가려야 될 거는 이 물건을 비울지 말지보다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기준으로 이 물건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 내가 지금 이 물건을 남겨야 하는가? 이걸 한번 더 중점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들이 비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 역할이 끝난 물건은 과감히 버려라. 네, 그래서 이 물건을 소명이 다한 물건을 비워주는 것 또한 물건을 가진 내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보시면 비우는 게 그렇게 불편한 마음이 조금은 좀 사라지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내가 어떤 공간에 살고 싶은지 이 마음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이 과거에 쌓인 물건들 사이에서 물건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모를 이 공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설레고 나에게 필요한 멋진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로 좀 채워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중요한 걸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막막하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바꾸고 싶은 공간 하나를 떠올리는 겁니다. 이 집에서 이 공간만큼은 내가 진짜 바꿔보고 싶다. 저는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가 서재였어요. 올해도 서재부터 할 예정인데, 서재를 제가 가장 먼저 비우고 싶었던 거는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이 공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데, 이 공간만큼은 정말 잡다한 물건이 없어야 나에게 오로지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리를 하는데 내 그런 마음을 소모하지 않고 집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서재를 바꾸고 싶었고요. 그 공간만큼은 내가 이번에 진짜 정리해보자 결심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주잖아요. 사주니까 이 공간만큼은 그래도 내가 가시적인 변화를 한번 느껴보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처음에 어지러운 그 공간 사진 다 찍어 놓으시고요. 조금씩 비워서 천천히 이 공간이 변화하는 걸 내가 느끼면서 마지막에 이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사진을 또 찍어 보시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서 얼마만큼 이 공간이 변화했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이루어냈는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그래도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는 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정리가 쉬운 순서가 있어요. 그렇게 매일 하나씩 실천하시면 좋은데, 처음에 이게 이 책에서 나온 예시가 의류, 책, 소품, 추억의 물건 순으로 정리하라라고 하는 게, 그게 의류가 그나마 이제 비우기 쉽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추억의 물건, 편지, 내가 진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친구가 써줬던 그 편지, 그것부터 비우기 시작하면 버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버리기, 내가 의사결정이 그나마 좀 쉬운 것 위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저는 제일 먼저 처음 했을 때가 펜부터 버렸던 것 같아요. 펜이 제일 쉬워가지고. 집안에 널려있는 펜인데 나오지도 않는데 갖고 있는 거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 것부터, 작은 것부터. 네, 정말 막 포스트잇 막 사방군데 막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부터 하나씩 해보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 공간의 물건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정리해야만 효과가 좀 있다. 그래서 펜을 비우는데요. 제가 서재를 목표로 하지만 서재에 있는 펜만 비우면은 나중에 주방에 있는 펜, 안방에 있는 펜, 이런 것도 비워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주방에 있는 펜, 안방에 있는 펜, 그냥 집안에 있는 모든 펜을 싹 다 모아서 책상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요.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지금 나한테 그래서 한 몇 개 정도가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분류를 한 다음에 근데 이만큼은 이제 쓸 건데 쓰지 않는 새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나누자 해가지고 당근에 귀찮지만 버리는 것보다는 그 물건이 누군가에게 또 쓰이는 게 전 이롭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당근에 그 펜, 지우개 이런 것들 나눴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연락이 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웬만하면 집안에 그 물건 하나를 정하면 집안 전체에 있는 그 물건을 같이 비워주시면 다음에 정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럼에도 나는 하루에 한 10분씩 20분만 시간 내서 비우고 싶어라고 하시면은 작게 쪼개서 하나씩 그 버리는 즐거움을 느껴보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내가 부담 갖지 않고 즐겁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언젠가 입을 것 같아, 쓸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드는 물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물건이 진짜 필요한지 그런 확신이나 설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저는 과감히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런 물건들 중에서도 사실은 비우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물건들을 따로 공간에 빼놨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한 6개월 동안 이 물건을 쓰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6개월간 안 썼어요. 진짜로 6개월간 안 써가지고 그래 이거는 안 쓰는 게 맞다 해서 비운 물건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비우기가 어렵다 하시면 일정 공간에 한번 보관을 해보신 다음에 정말 내가 이 물건이 쓰이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비우셔도 좋다. 왜냐하면은 비우다가 후회가 남는 그런 경험이 쌓이면 또 비움이 또 주저하게 되거든요. 후회가 남지 않도록 일정 시간 또 좀 보관해보시고 지켜보시면서 비워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쉽게 수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팬트리에다가 대부분의 물건을 많이 보관을 하는데 앞에 라벨링을 좀 해가지고 그 팬트리 보관 상자 안에 이제 남편도 쉽게 그 물건을 찾을 수 있게끔 그래서 남편 물건이 적힌 그 팬트리 박스도 있는데 남편이 그거 어디 있어 하면은 거기서 찾아봐 거기 없으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한번 정리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정말 거기 없으면 없게끔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보다는 스트레스 덜 받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비우다 보면은 거슬리는 게 가족의 물건이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남편 물건이나 아이 물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슬리는데 그것보다는 내 물건부터 비우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은 허락 없이 남편의 물건을 비우면은 남편이 그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왜 허락 없이 내 물건을 비웠냐. 실제로 저는 제가 남편의 물건을 허락 없이 비웠는데 남편이 다시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낭비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거잖아요. 다시 샀기 때문에 버렸는데 저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금씩 내 물건을 비우고 공간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족에게 뭔가 감화를 주고 가족이 직접 행동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물건부터 한번 해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리가 끝났다면 사용하고 바로 정리하는 연습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 건데 시작할 때 그 사진을 꼭 찍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끝났을 때도 한번 찍어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고 블로그에도 한번 올려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나의 그 성취감과 자신감을 올려주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조그마한 실천으로도 내 공간을 바꿀 수 있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막막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순서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